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태훈 자동차 상담소 오태훈. 양 감독입니다. 예. 오늘 소개한 차량은 뭔가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G70 2.0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아, 익숙한 차죠? 네. 네, 이제 전면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요 헤드라이트가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그 디테일이 갈색이잖아요. 구리색?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네, 막 그런 색인데 요 부분도 굉장히 예쁩니다. 더 고급진 단어가 왜 우리는 생각이 안 날까? 막 구리, 동 이런 거밖에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갈색 이런 말 말고 좀 좋은 말, 멋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브라운 골드 막 이런 거. 하여튼 저기가 그냥 은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빛이 도는데 그게 되게 고급지게 예쁘게 보여요. 저는 요 그릴 부분이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색을 또 스포츠 패키지는 또 색을 약간 구릿빛으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아, 스포츠 패키지만 그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2.0에서는 스포츠 패키지만. 개인적으로 보닛 가운데에 두 줄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스포티하고 진짜 예뻐 보이거든요? 차는 둥글둥글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네 줄이에요. 이렇게 틱틱틱틱 이렇게 네 줄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눈에 확 띄고 되게 바람을 잘 탈 것 같은 느낌 있죠? 제 눈에서는 좀 니은자처럼 보이거든요? 세로 크롬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데일라이트는 가로로 쫙쫙쫙쫙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로로 차차차차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세로로 뭔가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가득 찬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저는 일단 전면 디자인은 뭐 딱히 불만 없어요. 전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오너로서 불만이 없는 디자인. 예.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네, 휠은 이제 19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사이즈는 앞뒤가 달라요.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둘두로의 40ZR 19입니다. 그럼 뒷타이어도 보러 갈까요? 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255 35ZR 19입니다. 그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예쁘다고 느껴지는 게 저 사이드 미러 이제 라인. 저도 사이드 미러 라인이 크롬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제 우리가 방향지시등 킬 때 같이 불 들어오는 LED가 좀 그 사이드 미러 중간보다 더 안쪽으로 되게 깊게 들어와 있어서 또 예쁘게 보여요. 여기 요 아가미. 아, 네, 아감이. 네, 그게 또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디테일이 많지는 않아요. 후면으로 한번 가시죠. 사실 후면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엑센트와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테일램프 형상이 엑센트와 좀 비슷해요. 살짝 조금 약간 그런 스멜이 나요. 액센트의 스멜. 하나 단점이라고 생각드는 부분이, 여기를 차라리 LED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노랗게 넣어놨을까? 이거는 나중에 뭐 연식 변경이든 페이스리프트든 할 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양쪽으로 이제 배기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그나마 좀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아닐까. 듀얼 머플러가 그나마 조금 이제 예뻐 보이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이 후미등이 살짝 이렇게 세로 디테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불이 켜지면 이 지금 모습보다는 훨씬 예뻐요. 이 라인이 또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는 줍니다. 요 세로, 테일램프에 있는 세로 디테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샥 나르는 모양도 나름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는 거. 트렁크는 사실 넓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국 오실 때 트렁크를 가지고 오시는데 큰 거 두 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비워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려면 다 비워야 되고, 짐이 조금 실려있는 상태에서 넣으시려면 일단 두 개는 안 들어갑니다. 예, 이제 트렁크 밑에를 보시면은 서랍처럼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짐을 놓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물건들, 뭐 세차용품 같은 거는 또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근데 이 공간이 수납하기에 막 그렇게 아주 좁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차용품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숨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여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는 게,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차가 이제 좀 저렴한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런 어떤 끈이 하나 있어서 끈을 당기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가 되어 있어서 이 서랍에 여는 그립감도 뭐 썩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구물망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물망 안에 이제 뭐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고 움직이지 않게 양쪽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쪽만 이렇게 있어요. 대신 이제 좀 긴 짐을 싣는다거나 할 때는 여기 이제 뒤져서 폴딩이 가능해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쯤까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좁은 트렁크에 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3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저는 또 요 반펀칭된 부분이 또 이쪽 부분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0kg까지는 10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시인성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10단위로 있는 게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10단위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바늘은 중간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5단위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0, 75, 80 이런 식으로. 예. 저속이 그렇게 10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중간에 바늘이 하나씩 더 있는 거는 확실히 뭐 실용도가 좋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예. 요 일단 플로팅 타입 모니터. 저는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운전 시에 시야를 또 뺏기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도. 그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차 크기에 대비하면 뭐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여기 이제 센터페 시야를 보고 좀 반해서 구입을 한 경우거든요. 일단 여기가 이렇게 되게 넓어가지고 뭔가 고급차의 느낌? 맞아요. 저도 센터페 시야가 좁게 이제 공간이 할당된 것보다는 넓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들긴 해요. 이상하게 고급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왠지 버튼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왠지 차가 기능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또 다 포인트를 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았나. 매일매일 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질리지 않고 계속 예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이 차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좋으면서도 아쉬운 게 지금 무선 충전이 되는 핸드폰으로는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폰 6S를 자리에 뒀는데 지금 저기가 무선 충전되는 자리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내비를 사용한다든지 뭐 핸드폰을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너무 불편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선 충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뭐 잠깐 신호대기 중에 뭐 정차 중에 잠깐 확인하려고 하면 손이 아주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나오는 핸드폰의 크기가 또 커지고 있는데 저게 쏙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선 충전 되지만 제 핸드폰은 무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 이게 좀 되게 부드럽게 닫힌다 엄청. 네. 이 부분이 좀 이게 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네요. 열고 닫고 할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텁 닫히는 느낌이 없어서 상당히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행하면서는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항상. 손이 잘 닿는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얼 크기도 되게 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디테일이 있는 게 예쁘기도 하지만 손에 착착 잘 달라붙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절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디테일도 있는 데다가 가운데 뾰족하게 또 손가락이 걸리게끔 나와 있죠. 이런 네, 식으로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좋다고 느껴졌었어요. 이거는 정말 장점. 그리고 다이얼 크기도 적당합니다, 이게. 근데 더 크면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더 스포티한 느낌. 아, 더 크게? 네, 조금 더 커도 직경이 더 커져도 예쁘지 않을까. 송풍구 디자인, 양끝 디자인이 이제 잘 나온 편이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가운데는 좀 약해 보여요. 네. 이제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정말 다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탈 때마다 의자를 만들어서 타는 수준으로 뭐 정말 조절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네, 시트 길이도 조절이 되고 양옆 날개도 조절이 되고 요추 받침에 튀어나오는 정도도 조절이 되니까 요 시트는 확실히 괜찮은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감독님 키 165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놨을 때 이제 제가 앉았고요. 제 키가 185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주먹이 하나가 정말 억지로 들어간다고. 네, 이거 억지예요. 네. 진짜 뒷좌석 공간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의자 길이는 길다? 아, 맞아요. 의자 이거 뒷좌석 이 밑에 길이가 길어서 또 이건 편해요. 그래서 일단 앉을 수만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들어가는 체구라면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게 관건이에요. 맞아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 이제 가운데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가운데 부분이 후륜구동 차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는 사람이 앉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5인승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5명을 태우게 되시면은 아마 굉장히 민망한 상황, 미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어떠세요? 전방부터? 익숙해서 이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익숙해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차를 출고하고 첫날 받아서 이 차를 탔을 때의 느낌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의자를 최대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여기에서 딱 걸리거든요. 심지어 이 ECM 룸미러도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처음에 뭔가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주행도 할 수 있게끔 나온 차라는 거를 감안하면 예, 시야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스포츠 세단에서는 이 정도가 또 평균적이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답답한 시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막상 운전을 예, 막상 운전을 하면은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이드미러 시야. 사이드미러 시야가 좋아요.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 모양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러니까 둔해 보이던지 막 거대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보여. 네.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디자인이 조금 안 들어가서 뭐 각도 좀 넣고, 스팅어를 보면 이제 스팅어에 들어간 사이드 미러는 예쁘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G70에 들어간 사이드 미러 이 디자인은 예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약돌 모양이라서 저는 예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엽게 느껴져서. 시야, 저 센터백 시야 조작이라든지 내비 시야는 어떠신가요? 아, 요 모니터? 네, 모니터. 이제 G70도 플로팅 타입으로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최대 플로팅 타입이죠? 그쵸, 이제 요즘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행하면서 모니터를 볼 일은 내비밖에 없잖아요. 내비 보는 일. 메리평보다는 확실히 플로팅 타입이 훨씬 더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눈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각도가 덜 하지 않나. 예, 근데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차에 또 관심도 가지고 자기가 앞가림 하면서 이제 돈을 쓰잖아요.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자동차 얘기를 할 때 한참 스팅어 G70이 핫했을 때 있죠. 그렇죠. 이제 막 스팅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G70 딱 출시했을 때.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어요. 뭐 사진 않아도 뭐가 예쁘냐 좋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 사람 친구들이 스팅어를 선호했었고 대체적으로 여자 사람 친구들은 G70을 선호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만 해도 G70이 좀 더 취향에 잘 맞는 디자인이에요. 이유인즉슨 이게 조금 더 약간 유들유들 동글동글하게 생겨 좀 귀여운 맛이 있달까? 그래요? 스팅어는 귀엽진 않아요. 이제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도 스팅어가 압승이었는데, 확실하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실내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실내 디자인 때문에. 네, 만약에 공간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100% 스팅어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G70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핸들 그립감은 어떠세요? 핸들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또 일반 차 타는 느낌. 근데 걔네보다는 조금 더 잡는 맛이 있지 않나. 여기 또 펀칭이 들어가서 흉내만 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또 그립감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핸들 그립감 얘기하면서부터 탔던 차치고는 정말 이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향 감각은? 아, 조향 감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 중에는 이게 탑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탔던 국산차들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국산차 중에서 네. G90은 못 타봤어요. 네, G90 빼고 G80까지는 타봤는데, 저는 이거 K9보다도 조향 감각은 좋다라고 느껴졌거든요. G90만 아직 비교를 못 해본 건데 K9은 이겼다? 그쵸. 그러니까 조향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후륜구동 차잖아요. 아무래도 후륜구동 차다 보니까 달리는 거와 조향을 따로 하는 거지. 구동은 뒷바퀴가 하는 거고 얘는 조향만 하기 때문에 훨씬 낫죠. 효과적이다? 네. 스포츠 모드에 놓고 저희가 코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 리뷰하던 차량들, 그 차량들 속도보다 조금 더 많이 오버해서 이제 돌았거든요, 방금은. 그랬는데도 잘 감고 나가죠. 네. 불안함이 크지 않게 도는 느낌이지 않나요? 네네네네. 네. 지금 저희가 그 코너에서, 그런 격한 코너에서 예. 차를 한 3대 제끼면서 갔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아 그래요? 뒷자리에서 느꼈을 때는 어땠어요? 뒷자리인데 괜찮아요. 원래 뒷자리가 더 막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아 뒷자리 있으면은 막 몸이 이렇게 네, 되니까. 막 열고 튀어 나갈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가속 한번 잠깐 해볼게요. 지금도 스포츠 모드인 거죠? 네. 오. 브레이크. 이래야지. 이게 가속 테스트지. 아니, 가속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살짝이라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 뒤로 몸이 제껴지는 네. 느낌? 근데 얘는 진짜 확실히 2.0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 있죠. 살짝. 네, 살짝. 그러니까 있어요. 과하지는 않고. 과하게는 없어요. 네, 과하게는 없고 몸으로 뒤로 쏠리면서 툭 치고 나가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또 운전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그 소리는 끈 거예요, 지금? 아 줄여놨어요 소리. 좀 소리 좀 켜봐요. 왜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이 타실 때는 그래요? 감독님이 키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싫어요. 이게 촬영한다고 또 켜놓은 거예요. 저 평상시에는 꺼놔요 이거. 가짜 오디오요? 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차가 막 유들유들 부들부들한 느낌은 딱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게 승차감이 아니라 뭐 핸들이나 이런 거 악셀 이런 게 좀 뻑뻑한 느낌? 뻑뻑한 느낌? 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감독님이 운전하는 자세로 이제 제가 뒷자리에 앉으면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지만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뒷좌석도? 그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뒷좌석이 좀 서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서 있는 느낌 아닌데 네.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딱 앉으면은 되게 바른 자세가 된다니까요? 네. 뒷좌석은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보다는 더 물렁물렁한 느낌이 드네요. 저 아무래도 뒷좌석이니까 뒷좌석에 맞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도 없게끔 약간 좁은 게 아쉽기는 해요. 감독님도 종종 운전하시잖아요 이거. 네. 평상시 그냥 타고 다니시면서는 어떠셨어요? 평상시 타고 다닐 때 저는 이 차를 타면은 약간 오디오가 좋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오디오가 좋고 그리고 밟았을 때 이런 느낌 좀 재밌다고 느껴지고. 그거 말고는 근데 뭐 특별하게 좋은 점은 딱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정차 시에 핸들과 시트로도 진동이 올라오죠. 아주 살짝? 원래 휘발유 차들은 좀 정숙하고 그런데 여기 맞아요. 이 차는 살짝. 디젤 차 느낌처럼. 근데 디젤 차라고 말하기는 너무 치사하고. 근데 완벽한 그런 정숙성은 아니기는 해요. 네, 풍절음 차단은 잘 돼 있다고 느껴져요. 저도 확실히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풍절음보다는 이 노면 소음. 근데 확연하게 노면 소음은 들리는 편이에요. 네, 풍절음은 거의 안 들려요. 외부 소음도 차단이 잘 되고. 근데 노면 소음은 알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올라온 편이죠. 네. 이건 아마 타이어 영향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살짝 브레이크가 잘 듣는 거에 비해서 부드럽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는 지금 막 브레이크를 아주 신경 쓰면서 밟지 않아도 부드럽게 밟히고,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도 브레이크가 또 불안함 없이 제동이 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성능도 좋은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G70 2.0을 사신다면 브렘보 브레이크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브레이크가 진짜 괜찮아요. 그 감독님 앞좌석 시트 어때요? 시트가 되게 여러 방향으로 조절이 돼요. 시트 길이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엉덩이를 빼서 앉는 편이다 그럼 시트를 조금 길게 조절하셔도 되고, 시트는 그리고 이 옆에도 많이 올라온 편이고 여기도 또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완전히 커스텀해서 딱 맞출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몸에 더 맞춰지니까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죽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가죽으로 옵션이 들어간 건데,
근데 제 이 피부가 싸구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는 좀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 미끌거려도 괜찮지 않을까? 뒷좌석 시트 느낌은 시트 참 가죽이 좀 탄탄해요. 탄탄하지만 불편한 시트는 아닌 것 같고 뒷좌석도 괜찮네요. 시트는 970은 진짜 가죽이 있다면 사실 타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카시트 이용하는 정도의 나이대라면은 문제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 애들이 커간다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크고 네. 좀 널널하게 공간 나오는 차가 좋지 않을까? 투싼 같은 거? 더 크면 더 좋고요. 사실 저희가 총평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 1000명을 달았어요. 네. 진짜 생애 많은 자잘한 기쁨들과 성취를 느꼈던 사건들이 있지만 원래 느꼈던 성취감 중에서 가장 뿌듯하고 그리고 또 울었잖아요. 저는 울었어요. 저는 안 울었어요. 저는 살짝 울컥은 했어도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편집하느라고 항상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오늘은 조금 세미 정장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그 초반 허즈 패턴 산타페를 시작으로 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표독스러운 말투를 가진 이런 저를 또 봐주시고 뭐 미우면 밉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실 그런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첫 댓글이 뭔지 알아요? 첫 댓글 아 알죠. 뭐예요? 구독자 2명 차주랑 제네. 그 댓글로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구독을 눌러주시 않았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현대에서 만들어낸 첫 스포츠 세단이고 그런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아요. 네,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출고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약 9개월을 탄 소감으로 전 대체를 할게요. 공간 빼고는 사실 저는 불편한 거는 딱히 못 느꼈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3.3 터보를 샀으면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2.0 터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국내 도로 사정상 이 정도면 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하면서 있어서는 스포츠 모드로 두고 그리고 뻥 뚫린 도로에서 밟아보고 아니면은 뭐 와인딩 코스를 돌아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평소에는 뭐 성능이 딱히 좋다고 느낄 만큼 아주 막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차 잘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차 외모를 뜯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참 예쁜 포인트가 많다는 거. 그래서도 촬영하면서도 재미가 있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신다면 3.3 터보가 맞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2.0 그냥 연비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연비도 10 넘게, 평균 연비 10 넘게 나오니까 네. 아주 많이 나쁜 수준도 아니고 뭐 네. 괜찮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네. 뭐 퍼포먼스도 아주 많이 딸리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데 근데 그 토끼들이 이제 좀 다 작아요.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양한 거를 조금씩은 다 가진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후륜차의 재미도 조금 네. 느껴볼 수가 있어요. 네. 2.0 터보를 사신다면은 저는 사륜 모델보다는 그냥 후륜 구동을 사시는 게 좀 더 재밌게 타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